같은 산에서 물과 바람만으로 풀이 자라나지만 어떤 풀은 독초가 되고 또 어떤 풀은 약초가 되기도 합니다. 사람의 눈에는 독초와 약초, 선과 악이 확연하게 구별이 되는데 동물의 입장에서는요, 독초가 약초가 되기도 하고 또 약초가 독초가 되기도 합니다. 사람의 특성도 마찬가지겠죠. 어떤 사람들에게 물어봤을 때 내가 가진 특성이 어떻게 보면 강점이 될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약점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단점을 장점으로 승화시킬 줄 아는 그녀들을 위한 여성 공감 직업 토크쇼 그녀가 돌아왔다. 안녕하세요, 이채은입니다. 네, 오늘도요 엄청나게 많은 장점을 가진 그녀 이희구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희구입니다. 채은 씨, 전 단점 투성이에요. 그럴 리가요. 아니에요. 저는 빈 곳이 너무 많아서 네. 그 빈 곳을 위해서 완벽하게 쫓아가는 거지. 저는 흠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예. 자, 브라운관의 TV가 고물상에 있으면 고물이고요. 네. 백남준에게 있으면 보물입니다. 네. 그리고 마이클 조던이 야구계에 있으면 고물이고요. 농구계에 있으면 보물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의 약점도 그 어느 곳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강점이 될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자, 여러분의 고물과 보물을 확실하게 구별해 주실 우리 김병숙 교수님 소개해 드립니다.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보물과 고물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네. 이게 이제 우리 인간으로 보자면 장점과 단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가난함은 부지런함에 대한 필요성을 알려주고요. 또 허약함은 건강에 중요하다 이런 걸 또 알려주죠. 또 배우지 못하면 배움의 중요성도 알려주고 네. 바로 이것이 단점을 장점으로 보완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네. 이렇게 단점을 장점으로 보완하는 거는 오롯이 자기의 몫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단점을 장점으로 승화시키는 힘, 오늘 그녀가 돌아왔다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발짝 더 나가볼까요? 네, 그녀가 돌아왔다 시작합니다. 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창업 이야기로 함께합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나요? 저희가 어제 예고해 드렸죠. 보다 현실적이고 전문적인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스튜디오에 직접 창업 컨설턴트를 모시고 네.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여성들의 고민도 들어보고 그들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오늘도 참 기대가 됩니다. 네. 우리가요 항상 진로가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해왔는데 창업 역시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거든요. 교수님, 창업을 할 때 있어서 진로 설정이 중요할까요? 그거는 대단히 중요하죠. 맨 처음 단계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비 창업자의 한 80%가 자기가 갖고 있는 자본보다도 더 큰 규모로 창업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벌써 출발부터 다른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약점과 장점을 잘 알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검사도 한번 받아볼 필요도 있고요. 네. 그 다음은 이제 전문 지식이나 또 전공이 자기가한테 있는지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그 업종의 어떤 노하우나 경험을 의미하기 때문에 사실 그 업종에 대한 거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실패할 확률이 큰 거죠. 네. 저희들이 그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요, 시장에 진입할 때 업종을 잘 아는 사람은 5년 후에 생존율이 한 75%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35% 현저하게 네. 낮습니다. 예. 또 세 번째로는 그 특기나 경력에 이거는 그 별개로 기술과 숙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내가 지식이 있다고 해서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기능이라든가 기술이라든가 이것이 숙련되는 그런 역량이 있어야 되고요. 또 창업적으로 필연적으로 갖고 있는 거는 기업가 정신, 리더십 이런 겁니다. 네. 기업가 정신이라는 게 따로 있나요? 네, 그게 이제 어떤 게 기업가 정신이에요? 기업은 이제 원래 이윤을 창출하는 데입니다. 네. 그렇지만은 사회적인 책임도 지는 그 두 가지 면모를 갖고 있죠. 그래서 기업가 정신의 첫 번째는 고객 제일주의, 두 번째는 산업에 보국하라, 세 번째는 인재를 양성하고, 네 번째는 공정한 경쟁을 하고, 다섯 번째는 근로자 후생 복지를
해야 되고, 여섯 번째는 사회적 책임 이런 거를 갖고 있는 사람을 진정한 기업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기업가 전신이라면은 위험을 감수하고 도전적으로 새로운 기술과 혁신을 도모하고 또 기업을 경제적인 또 사회적인 가치로 창출시키는 거, 이거를 기업가 정신이라고 합니다. 여성 창업의 시대가 도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창업 2년 만에 절반은 문을 닫는 시대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자세한 이야기는 그녀의 연구소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매주 화요일 그녀의 연구소를 이끌어주실 직업 전문가 조재한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혼자 오신 게 아니에요. 예. 네, 함께 나오신 우리 대표님, 네, 김상우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정은이라고 합니다. 네, 간략하게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저는 오늘 여성 창업 때문에 나왔는데요. 제가 1997년부터 아무튼 여성 창업 관련 맞춤형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스타트 비즈니스 김상훈 소장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 각자 이렇게 좀 서로 네. 인사도 좀. 안녕하세요. 전 이혜구입니다. 아니 무슨 맞선 보는 것도 아니고. 아니 지금 화색이 이렇게 보세요. 네. 제가요? 네. 어머 채연 씨는 안 그런 줄 아세요? 티나요? 그럼요. 자 오늘 우리 팀장님 제 옆에 있으니까 좋죠? 아유, 매우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요? 먼 데서만 보다가 옆에서 보니까 더 가까이 기분이 보니까 좋네요. 향기도 나죠? 아, 그럼요. 창업하실 생각 없으세요? 네. 창업 생각은 많이 하죠. 네. 그리고 실제로 저도 20대 때 창업을 해본 경험이 있고. 오, 그래요? 그럼요. 그래서 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제 여성분들의 또 창업이라든지 또 다른 분들의 창업에 대해서 이 고민이 무엇이며 또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일단은 제가 뭐 좀 덧붙여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네. 대부분의 이제 창업하실 때 고민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아이템이 뭐냐, 즉 아이템을 좀 알려주세요. 네, 네. 그게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투자할 생각이 없니? 뭐 이런 이야기도 좀 많이 하죠, 실질적으로. 그리고 이제 돈 많은 사람 좀 소개시켜 달라. 어찌 보면 그게 답일 수도 있는데요. 네, 네. 이런 말도 많이 하시죠. 그냥 뭐 치킨집을 하나 예를 들면 치킨집 많다고 치킨 차리면 망하느냐. 그래서 잘 될 것이야. 나는 잘할 수 있을 것이야. 그러나 잘 될까? 라는 이제 생각도 좀 많이 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저 주변에도 이제 좀 성공 사례를 좀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제 대학생이었어요. 실제로 대학생인데 바디 페인팅을 아르바이트를 좀 하다가 네. 그 한 1년 반 정도 하시다가 결국은 홈페이지를 그 당시 때 만들고 모바일화를 좀 빨리 하다 보니까 행사라든지 그다음에 뭐 학교라든지 기관 이런 데서도 이제 좀 많이 섭외가 들어오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게 됐는데 지금은 한 직원 한 30명 정도 두고 연매출 한 40억 정도 어머. 하는 이제 기업가가 되었죠. 그래서 이런 분들도 어찌 보면 하나의 창업을 생각을 했지만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기보다는 자기의 직무 또 자기의 전문 지식을 가지고 시작을 하다가 좀 더 확장을 해난 네. 이제 경우가 훨씬 더 창업하는 데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좀 창업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해봤는데 대표님, 예. 창업 고민하는 사람들 참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대체로 예. 어떤 고민들을 하던가요? 특히 여성 창업자들 참 많이 만나게 되는데요. 뭐 네. 여성 창업자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최근에 여성 창업자들 보면 주로 한부모 여성 가장이라든지 어떻게 생계를 위해서 하시는 분들부터 시작해서 요즘 뭐 골드미스 창업까지 네. 상당히 여성 창업자들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만 역시 가장 큰 고민은 지금 방금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무슨 사업 해야 되지? 빅 아이템 없을까? 뭐 이런 거에 대한 고민도 있겠습니다만 그 아이템에 대한 고민보다 더 큰 고민은
야, 이 피 같은 돈 날리면 어떡하지? 이런 아, 거죠. 그럼요. 그러니까 어떤 실패에 대한 고민. 뭐 사실 우리나라의 신규 창업자가 1년에 거의 한 90만 명, 또 폐업자가 1년에 한 80만 명 이상입니다만 아이고. 많이 창업하고 또 많이 실패하는 우리나라다 보니까 여성 창업 시장에서도 특히 실패로 인해서 오히려 행복하려고 창업을 시작했는데 오히려 더 불행해지면 어떡하지? 뭐 이런 게에 대한 고민이 제일 많다고 봐야죠. 네. 아무래도요, 직장을 선택하는 것과 달리 창업은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또 고민이 되고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데 창업하는 데 있어서 여성들의 고민 그리고 그것들이 무엇인지 세세하게 짚어보고 전문가들과 함께 그에 맞는 솔루션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네, 그녀의 연구소 오늘은 첫 번째 고민을 공개해 드립니다. 네. 시청자의 고민 상담 첫 번째, 30대 여성입니다. 아무래도 처음 하는 창업이다 보니 아이템을 어떻게 선정해야 할지 고민이 앞섭니다. 아이템 선정,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네. 이 아이템 선정이 가장 큰 고민이 아닐까 싶은데 이걸 이제 하나하나씩 좀 풀어볼게요. 대표님, 예, 예. 여성들이 가장 많이 하는 아이템 어떤 게 있나요? 누구나 그 현실과 이상이 좀 차이가 있는데요. 여성 창업 시장이라고 하더라도 이 직접 속내를 들여다 보기 전과 후가 좀 다르다고 볼 수 네.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현실에서 이 창업 아이템 쪽 과연 여성 창업자들은 어느 쪽을 많이 이렇게 노크로 할까라고 보면 어차피 우리 5천만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뭐 소비자들의 먹고 입고 노는 사업 뭐 이 중에 하나를 하게 돼 있거든요. 네. 이게 그럼 첫째 먹는 것 중에서는 야 요즘 여성 창업자들이 가장 많이 녹화하는 쪽이 아무래도 카페에 대한 로망이 상당히 컸죠. 온갖 종류 나도 예쁜 분위기 차트만 하고 좋은. 싶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예쁜 커피집. 하지만 사실은 요즘 올해도 커피집 실패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공급 과잉 시장이 빨리 갔기 때문에 뭐 그런 거 판매업 중에서는 뭐 꽃집에 아가씨는 예뻐요 하는 이런 꽃집부터 시작해서 네. 뭐 사실 여성 창업자들은 우리 이이구 씨처럼 이렇게 패셔니스트들은 야 나도 예쁜 옷집 하나 하고 싶다. 어머, 어떻게 하셨어요? 이런 아니면 뭐 판매업 중에서도 여성들이 특히 사실 20년 전만 하더라도 여성 창업자들 특히 주부 창업자들은 아이 키워본 경험으로 할 수 있는 뭐 이런 유아동복 전문점 뭐 이런 거 아니면 뭐 이런 뭐 속옷 가게 아니면 란제리 가게 이런 거 하나 하면 한 집어 먹고 산다 그렇게 했었거든요. 네. 브랜드 옷가게들. 근데 2000년 이후에 이런 시장 환경이 바뀌었고 그 시장을 다 홈쇼핑이 가져가고 전자상거래가 가져가고 대형 할인마트가 다 가져가 버려서 이 여성 창업자들이 작은 돈으로 판매업으로 성과 내기가 요즘 좀 녹록지 않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또 이런 서비스업 중에서는 의외로 요즘 뷰티 관련 사업 네. 뭐 요즘 뭐 홍대 같은 데 가보면 나홀로 미용실, 나홀로 피부관리샵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야 나는 미용보다는 뭐 두피 관리 이런 거 하면 어떨까? 나는 그거보다 더 작은 야 예쁜 네일샵 네. 뭐 네일 페디큐어 이런 거 하면 어떨까? 뭐 이런 거를 중심으로 여전히 그 여성 창업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아이템은 망가지라고 봐야죠. 네. 이게 근데 어디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늘 좀 명암이 엇갈리는 게 이 여성 창업 시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팀장님께 하나 질문 던질까요? 아이템 선정에서 좀 중요하게 좀 생각하고 넘어가라 예.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일단은 아이템 선정을 하기 전에 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오디언스 타켓, 즉 이제 고객층을 명확하게 이제 하는 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온라인 쇼핑몰이나 아니면 기타 다른 사업을 하더라도 이 서비스의 핵심 요인, 즉 킬러 콘텐츠를 만들 때 그 구직자나 또는 뭐 소비자 이런 사람들을 이제 원하는 것을 줘라라고 항상 이야기를 하지만 이런 말이 있습니다. 20대가 원하는 것을 서비스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기획은 30대가 하고 컨펌은 40대가 하고 아이고. 결국은 이러다 보니 실제로 요구하는 것은 뭔지는 알지만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많죠. 네. 그래서 아이템 선정도 아까 뭐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하게 요즘은 연령보다는 이제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타겟을 정확하게 이제 잡는 게 중요하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아이템 선정도 중요하지만 저는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기업가 정신, 즉 실제로 우리가 창업을 할 때 아이템은
그 예전처럼 뭐 10년, 20년 후에 사업 계획을 가져가기보다는 요즘은 워낙 단기에 빨리 변하기 때문에 네. 아이템은 누가 하든 또 다른 사람이 선점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을 좀 빨리 움직일 수 있는 형태고 투자도 아이템보다는 경영자의 그러한 이제 정신을 보고 우리는 움직인다라고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이템 선정을 고민하는 여성을 위해서 준비한 대표님의 솔루션은 무엇입니까? 네. 솔루션 말만 들어도 상당히 어려운데요. 저는 그 아이템 선정 관련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아주 좋은 말씀 잘 해주셨는데 사실은 우리 팀장님 말씀하셨듯이 아이템 선정을 잘한다고 바로 성공이 보장되는 이건 물론 아닙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아이템부터 정해야만 창업이 실행이 되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5단계 아이템 선정법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요즘 시장에서 어떤 게 뜬다고 네. 아니면 누가 어떤 사업을 해서 돈을 벌었다고 그게 나한테 다 맞는가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일단 나를 분석하는 게 아이템 선정의 첫 번째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내가 잘하는 거, 못하는 거, 내가 정말 남보다 경쟁 우위인 거, 아니면 내가 정말 하기 싫은 건 뭔가, 나의 꿈은 뭔가, 내가 투자할 수 있는 무기는 뭔가, 이런 거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한 다음에 역시 나는 창업해도 되겠다 한 다음에 나의 꿈은 뭐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이 창업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두 번째는 말씀하셨던 시장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시장에서 과연 누구 대상 사업을 할 것인가, 남자, 여자, 애들, 어른, 뭐 계층별로는 야 나는 직장인 대상, 아니면 나는 대학생 대상, 아니면 나는 주부층 대상, 뭐 이런 구체적인 누구 대상 아이템을 할 것인지를 이런 목표 고객군별로 아이템을 좀 정리하는 단계가 2단계일 것 같고요. 이런 걸 하다 보면 3단계로 자연스럽게 야 역시 나를 분석했고, 두 번째는 아이템, 누구 대상 아이템을 정했다면 세 번째는 역시 업종을 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크게는 외식업을 하는 게 나을까, 판매업을 하는 게 나을까, 서비스업을 하는 게 나을까, 아니면 뭐 형태별로 프랜차이즈를 하는 게 나을까, 뭐 전수창업, 독립점을 하는 게 나을까. 이 단계가 3단계일 것 같고요. 네 번째 단계는 역시 돈에 대한 부분을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돈. 내가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이 뭐 5천만 원이라면 1억이라면 이 금액대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어떤 게 있는가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되고요. 또 돈을 투자를 했으면 일단 버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나는 한 달에 100만 원만 벌면 되는지, 나는 한 달에 1000만 원은 벌어야 되는 건지, 이런 투자 대비 수익성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을 4단계에서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단계들을 쭉 교차 분석하면서 그래 내게 맞는 아이템 1, 2, 3가 있다. 이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아이템, 두 번째 아이템, 세 번째 아이템, 이 중에서는 두 번째 아이템이 최선책은 아니지만 차선책일 수 있겠다. 뭐 이런 방법으로 아이템을 정해간다면 적어도 아이템 선정으로 인한 시행착오는 좀 줄여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지금 아이템 선정에 관련된 첫 번째 고민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아이템 선정을 했고요. 창업을 해야겠죠. 팀장님, 초보 창업자가 가장 먼저 뭐를 해야 될까요? 예, 초보 창업자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다양하게 이제 있죠. 실제로 이제 너무 많다 보니까 딱 무엇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뭐 아이템이다 그런 건 아닌데요. 실제로 이제 인생에 있어 가지고 진로 설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우리가 이제 실제로 직장 생활을 하고 이직을 하고 전직을 하고 또 경력 단절 여성분들 같은 경우 이제 새로운 창업 아이템을 찾는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좀 중요하게 보는 게 이제 창업 부분이고 이 부분에서 창업을 했을 때 나한테 적성이 맞을 것이냐. 아까 매번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이상과 현실에 대한 갭을 실질적으로 느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특히 20대 같은 경우도 대부분 우리가 창업을 한다 그러면 이제 오프라인만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온라인 창업도 굉장히 중요한 트렌드고요. 또 오프라인 했을 때 그다음 온라인과의 이제 어떻게 유대관계를 가져가느냐. 이 부분도 우리가 좀 고민을 좀 해야 되는 거죠. 네. 추가적으로 초보 창업자들도 창업에 대한 유형을 빨리 캐치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실제로 아까 말씀 매장을 꼭 열어야 되느냐. 실제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유튜브를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리면요.
유튜브 같은 경우 우리가 보게 되면 그냥 동영상을 플레이하는 플랫폼으로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그게 또 창업 모델로서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서 또 수익도 많이 창출하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대해서 사업 아이템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접근 방식을 좀 다르게 가져가는 또 어떻게 병행을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해야 되고요. 단계로 저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창업 역량을 일단 한번 좀 진단할 수 있는 검사를 한번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이템을 선정을 하게 되면 이제 타당성 분석도 지금 분명하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다음에 사업 계획서를 이제 작성을 해라고 대부분 많이 이야기하죠. 네. 그래서 투자 대비 ROI를 이제 얼만큼 이제 뽑아낼 것이냐라는 부분인데 실제로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는 뭐 2년, 3년, 5년, 10년 후에 수익을 창출해낸다는 것을 예상하기도 힘들 뿐더러 네. 이 부분을 단기적으로 가져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대한 이제 기업 준비, 그다음에 경영 지원. 실제로 이제 만들고 나서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에 대해서 더 중요하게 가져가야 됩니다. 따라서 네. 홍보, 마케팅, 그다음에 내 고객층에 대한 분석, 뭐 트래픽 이런 것들에 관련해서 분석 지표를 미리 만들어 놓고 그에 대해서 매출 대비 이제 투자금이 얼마큼 소요되는지를 파악하는 게 초기 창업자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요소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이런 창업 정보나 교육에 대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들 정리 좀 해주세요. 네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라는 데서 네. 현장 체험 중심, 실제로 이제 창업할 수 있게 돕는 창업 사관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은 음식점을 그 개업을 할 때 개업일을 정하는 거를 처음에 오픈하는 날짜 정하는 거를 어떻게 정할 거냐, 이것도 주방과 모든 시스템이 정확하게 움직인 그날 오픈 일자로 정한다는 거죠. 그런 노하우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취업사관학교입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창업 아카데미를 지금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또 컨설팅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중소기업진흥원, 또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센터, 또 한국사회적 기업 지원센터 이런 데서도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고민을 제가 공개해 드릴게요. 네. 시청자의 고민 상담 두 번째. 직장에 다니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육아 문제로 인해 시간 조율이 자유로운 창업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퇴직금과 적금을 고려할 때 대략 7천만 원의 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데 지금 자본금으로 카페나 외식업 창업이 가능할까요? 40대 네. 여성이고요. 육아 문제로 인해서 시간 활용이 좀 힘들 수 있는, 그래서 시간 조율이 필요한 그런 여성의 사례입니다. 그렇죠. 카페나 외식업 창업 예. 가능할까요? 라는 창업 고민인데요. 자금을 효율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쓰면 될 것 같은데 대표님 어떨까요? 예, 사실 40대 여성이고 육아도 잘해야 되고 또 창업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마리 토끼 잡기가 어렵습니다. 네. 사실은 한쪽으로 집중하다 보면 한쪽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그게 현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 입장에서 카페나 음식점처럼 이런 걸 하려면 과연 뭐부터 해야 될까라는 거에 대한 판단인데요. 개인적으로는 외식업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음식점이 70만 개가 있거든요. 예. 이게 얼만큼 많은 숫자냐면요. 우리나라 5천만 소비자 대상 음식점이 7천만 개가 있는 70만 개가 있는 거고요. 이웃나라 일본만 비교해 보더라도 일본 인구는 우리나라보다 배가 많은 1억 2,700만 대비 음식점 수는 우리나라하고 비슷해요. 일본 한 74만 개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 외식업이 공급 과잉인 거죠. 네. 그러니까 공급 과잉이라는 것은 창업자 입장에서는 경쟁이 치열하다는 얘기고, 반대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우리 한국 소비자들이 일본 소비자들보다 훨씬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갈 곳이 많기 때문이죠. 이게 많아. 9번 갔던 집도 한 번 마음에 안 들면 안 갑니다. X 이렇게 얘기하고, 또 이렇게 포탈에 와서 그 집 돌덩이 5개예요 라고 얘기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소비자 환경이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식업을 한다는 것은 야, 그럼 경쟁이 치열하니까 나는 안 해야 되겠다 이럴 수도 있지만, 또 시장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많이 뛰어드는 데는 또 그래도 돈 되는 분야가 그 분야인 거 아닌가라고 보는 관점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떤 그 육아까지 감안하려면
적어도 그래도 밤 늦게는 가지 않고 일찍 집에 올 수 있는 이런 류의 식사류나 뭐 카페 같은 경우도 카페도 하면서 객단가를 높일 수 있는 식사류 같은 아이템, 브런치나 이 브런치 같은 걸 많이 했던 게 그런 의미인데요. 뭐 그런 류 같은 아이템을 먼저 좀 시뮬레이션하는 단계, 이 단계부터 먼저 좀 진행해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걸 먼저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체계적인 걸 따지면은 그럼 창업 자금까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창업 자금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네. 지금 요 주부님께서 생각하시는 7천만 원이라는 자금이 어느 정도 돈인지를 먼저 주부님들이 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통장에 7천만 원 저금하려면 몇 년 직장 생활해도 모을까 말까 하잖아요, 사실은. 하지만 창업 시장에 와서 뭐 요즘 뜬다는 요즘 뭐 서울 같은 경우도 홍대 쪽에 가서 1층에 10평짜리 카페 할 만한 자리 한번 알아보면 권리금만 7천만 원 되는 가게가 태반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그래서 이 7천만 원의 가치를 먼저 좀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7천만 원이면 그 중에서 우리나라 한국 창업자들이 1년에 90만 명이 창업하면서 얼마 정도 돈을 들일까라고 보면 지금 이 주부님이 창업하려고 하는 7천에서 1억 정도의 창업자가 제일 많습니다. 1억 정도 창업하는데 문제는 이 중에서 25%는 또 대출받아서 창업하거든요. 저는 7천만 원이 있다면 개인적으로는 대출 받지 말고 창업합시다. 저는 이거예요. 내가 7천만 원이면 7천만 원 한도 내에서 근데 점포만 마음에 드는 것만 해도 7천만 원인데 뭐 거기다가 시설하고 간판 달고 뭐 하면 여차하면 1억 훌쩍 넘어갈 수 있죠. 그래서 저는 돈이 적다고 생각하면 저는 아이템 제대로 된 상품력을 갖추고 시설은 좀 적게 투자하더라도 내가 일당백을 하면 되는 거죠. 이를테면 그러니까 저는 정리를 하자면 돈이 적은 분들은 몸이 힘든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돈도 적으면서 폼 잡으려고 하는 사업 제발 좀 그만합시다. 네. 제가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어우, 대표님 마음에 들어요. 그런 건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예. 저는 7천만 원이라는 자금이 이게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피 같은 돈이기 때문에 빚내서 빚쟁이부터 시작하는 창업법보다는 7천만 원 한도 내에서 오히려 저는 3,500만 원 창업을 저는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그래서 1단계 사업으로는 오히려 내가 가진 시드머니 종잣돈이 7천만 원이면 일단 딱 잘라서 3,500만 원 사업 정도로 해보자. 우리나라 3,50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사업 너무 많습니다. 의외로.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배달 아이템, 치킨, 피자, 족발, 분식, 중화요리 다 5천 이하로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근데 다들 너무 막 그럴싸하고 예쁘고 폼 잡는 가게만 모아도 보니까 야, 내 돈이 7천이면 3천, 4천은 또 대출 받아야 돼. 심한 분들은 7천만 원 종잣돈이 있으면 7천만 원을 또 대출 받거든요. 그 중에 한 50% 아니면 70% 한도 내에서 몸이 좀 힘든 사업으로 1단계 사업을 한 다음에 어느 정도 창업 시장에 대한 좀 시뮬레이션 내지는 좀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나서 그 다음에 2단계 사업으로 폼 잡는 사업도 좀 큰 사업으로 한다면 창업 시장에서 어떤 좀 실패를 줄일 수 있는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이런 창업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예 뭐 창업이니 이런 걸 생각을 안 한 건 아닌데 주위 사람들이 다 그래요. 너 그렇게 망가지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 육체가 좀 힘들면 저는 소득이 더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괜히 너는 연예인이니까 그렇게 망가지고 너 이렇게 되는 건 하지 말아라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전 그와 반대예요. 예, 제가 맞아요. 예. 망가져도 나는 해야 돼. 그러니까 연예인이 망가지면 더 구매 가치가 있고 뉴스가 되죠. 아, 다 망가질래. 그리고 교수님이 그때 그랬어. 절대 창업이며 뭐며에 대해서 팔랑귀 되지 말라고. 전 그거 명심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아니 지금 이 네. 사례자 같은 경우 이제 7천만 원으로 우리 대표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조금 더 비용을 아껴서 창업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럼요. 예. 좀 창업할 때 자금이 부족하거나 더 돈이 필요하면 우리가 정부 정책 자금이나 여러 가지 지원금을 받기도 하잖아요. 팀장님, 이런 중소기업 네. 자금을 받았을 때 100% 이걸 다 활용할 수 있는 법이 있을까요? 실제로 다 100% 받기는 좀 힘든 부분도 있고요. 실제로 말하면 정부 자금이라지만 그 부분 역시도 이제 빚이잖아요. 네. 어쨌든 빚이에요. 그렇죠. 네, 어쨌든 자기가 갚아야 되는 빚인데 우리가 이제 창업 자금이라고 한다면 이제 자기 자금과 그다음에 타인 자금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고요. 보통 우리가 이제 사업을 한다든지 창업을 할 때는 자기 자금으로 시작을 해라.
그리고 한 70% 정도를 가지고 운영해라.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50%에서 한 70% 정도를 갖고 왔는데 자기 자금이라는 거 역시 자기가 그 돈을 안 쓰더라도 결국은 없어져도 괜찮은 돈을 우리는 이제 자기 자금이라고도 이야기를 네. 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자금 조달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자기의 부채를 언제 상환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이제 가져가야 되고요. 그나마 이제 다행인 게 이제 금융권, 제2금융권이라는 금융권보다는 정부 자금을 좀 많이 이용하는 부분이 이제 안정망을 우리가 좀 가져가기 위한 하나의 차선책이죠. 네. 그래서 그렇게 보는 게 좋고요. 네. 말 그대로 정부 돈 안 갚아야 된다, 안 갚아도 된다 그런 거는 생각을 버려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네. 자, 두 번째 고민에 대한 대표님의 솔루션 들어볼까요, 그러면? 그럴까요? 네, 대표님. 저 이 두 번째 고민에 대한 솔루션을 거의 다 제공해 주신 거는 같아요. 정리를 한번 부탁드릴까요? 예. 네. 저는 지금 우리 40대 여성, 특히 육아를 같이 담당해야 되는 이런 입장에서 외식업 창업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데요. 먼저 저는 첫 번째 솔루션은 내가 창업하려고 하는 상권에 먼저 나가서 최소한 외식업 선배들, 그 중에서도 10년 이상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선배님들을 최소한 한 30분은 좀 만나봅시다. 그분들이 어떤 표정, 어떤 스타일,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에 문 닫고 얼마 투자해서 얼마 벌고 있는지 이거부터 정확히 좀 하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직접 외식업이라고 한다면 남들 보기 좋은 번듯한 브랜드 7천만 원 이하로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어떤 외식업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일단 상품력, 맛은 기본이겠죠. 그러면 우리 3대주 할머니가 해오시던 맛을 구현을 하시던, 우리 친정어머니가 해오신 맛을 구현을 하시던 그 맛의 가치가 과연 시장 경쟁력에서 사람들이 환장할 수 있는 맛인지 그렇지 않은지, 이런 거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을 한 다음에, 세 번째는 창업 형태 역시도 이게 꼭 내가 번듯하게 큰 가게로 해서 매장 내 매출만 올릴 것인지, 아니면 테이크아웃 포장 판매형 외식업을 할 것인지, 아니면 딜리버리 배달형 외식업을 할 것인지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과연 저는 모든 창업은 망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네. 저는 이 실패했을 때 나의 최악의 그림은 어디까지 갈 수 있겠는지를 좀 충분히 잘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외식 창업을 진행을 하신다면 외식 창업으로 행복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의 고민 상담 세 번째. 남편과 함께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50대 여성입니다. 남편 퇴직금으로 노후를 준비할 창업 아이템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프랜차이즈 가맹점, 독립점포 창업, 전수 창업 등 그 형태가 다양하더라고요. 어떤 형태로 창업하는 것이 실패율을 줄일 수 있을까요? 이번에는 부부가 함께 창업을 준비하는 사례입니다. 네, 남편의 퇴직금이에요. 그러니까 피 같은 돈. 정말 특히 이제 노후를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창업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대표님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요, 다양한 형태의 창업이 있어요. 예. 독립점 창업, 예. 전수 창업, 예. 프랜차이즈 창업. 예. 이 창업 개념과 장단점을 좀 설명을 해주세요. 예. 사실 뭐 요즘 이 베이비 부머 세대들의 아내분들이 창업 전선에 나오시는 경우 상당히 많은데요. 네. 문제는 창업 시장을 처음 접근하시는 분들은 뭐 유명한 체인점도 있는 것 같고, 어떤 분들은 독립점으로 한다고 그러고, 또 요즘 유명한 집에서 또 배워서 창업한다고도 하고, 먼저 이것도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창업 시장의 형태별로 봤을 때 창업 시장의 한 형태가 프랜차이즈라는 거죠. 우리나라 프랜차이즈는 1979년 우리 패스트푸드점, 엘모포스트 패스트푸드점 소공동 매장부터 시작이 됐습니다만, 지금 현재 공정에 등록된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한 4,850개 정도 됩니다. 이 중에 한 75%가 외식 브랜드예요. 네. 나머지 한 15% 정도가 서비스업, 나머지 한 10% 정도가 이 유통 도소매업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람들은 창업 아이템을 정할 때 일단 체인점을 먼저 생각하고, 야 그럼 프랜차이즈 박람회라도 한번 가볼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프랜차이즈는
이론적인 측면에서 너무 좋습니다. 프랜차이즈 동일한 브랜드, 동일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가 공동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참 좋은 사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저는 창업자들에게 프랜차이즈 박람회는 누구를 위한 박람회일까요? 제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데요. 우리 진짜 이렇게 남편과 함께 정말 알콩달콩 창업하기 위한 분들을 위해서 양질의 브랜드를 모아서 창업하는 박람회일까요? 의외로 아닐 수도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의 공식적인 영업 공간일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저는 프랜차이즈라는 것은 첫째 투자 금액이 충분히 좀 있고요. 그다음에 운영 관리의 편의성이 좀 있고 특히 뭐 요즘 유명한 S 커피점이나 뭐 이런 분들 유명한 브랜드 커피점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분들의 점주분들을 분석을 해보면 다들 요즘 조물주 위에 계시다는 건물주의 따님들, 뭐 건물주의 부인님들 이런 분들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브랜드 체인점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실패해도 그게 사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네. 하지만 지금 요 의뢰인 같은 경우는 만약에 실패한다면 이건 황혼이 오는 싫은 길. 그러니까요. 남편 퇴직금 중요해. 네. 그래서 저는 이 프랜차이즈 자체가 돈 있으신 분들에게는 운영 관리의 편의성이나 특히 내 건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좋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 생계형을 위해서 내가 정말 만약에 내가 실패한다면 심각해질 수 있다. 이 여파가 팔순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저는 독립점 이전의 단계가 사실은 전수창업이거든요. 전수창업이라는 것은 사업성이 검증된 가게에 가서 정말 도제 방식, 도제라는 게 원래 일본에는 도제 방식의 창업법이 많이 통용화되어 있습니다만 사업성이 검증된 사장님 밑에 가서 무릎 꿇고 그 사장님의 해오신 가치와 철학부터 시작해서 그 사장님의 비즈니스 모델을 무릎 꿇으면서 내 거로 만드는 거죠. 그리고 자신 있으면 그런 다음에 다른 동네에 가서 직접 나의 브랜드를 걸고 오픈을 하는 방법. 이게 저는 그 프랜차이즈와 독립점의 중간 형태로 제가 전수 창업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뭐 노하우가 있다면 나 그런 거 필요 없다. 내가 직접 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프랜차이즈와 독립점, 그 다음에 프랜차이즈와 독립점의 중간 형태인 전수 창업이 사실은 창업자의 투자 여건이나 창업 스타일에 따라서 약간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프랜차이즈 이꼴 바로 성공률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세 번째 사례자의 질문의 답은요. 우연마입니다. 그냥 그 돈으로 노후까지 그냥 편안하게 그냥 알콩달콩 사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아. 돈 중요한데. 자, 제가 팀장님께 질문을 하나 던질게요. 창업 형태도 참 중요해요. 그렇죠. 네. 근데 나에게 맞는 창업을 직접 우선적으로 경험해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매번 이제 말씀드리지만 오늘은 이제 그 솔루션을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시지만 우리가 맨날 두고두고 했던 그 솔루션에 보면 항상 체험해라라는 말을 제가 하잖아요. 몸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수 사업이라는 것도 도제에 관련된 부분이고 실제로 그에 대한 장인 정신을 배워서 사업에 대한 수익까지 이제 가져가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최근 2년 이내에 이제 시작한 자영업자들 그분들에 대해서 이제 실제로 그 일을 경험해본 경험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약 78.3%가 경험을 해봤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임금 근로자 같은 경우가 한 54.3% 되고요. 비임금 근로자 같은 경우가 24%, 그다음에 일자리 경험 없음이 한 21%가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 실제로 회사 생활을 하면서 그 일을 직접 경험을 해본 경우와 그다음에 실제로 아까 대표님 말한 것처럼 직접 그 환경에서 직접 체험을 하고 자기는 어찌 보면 급여 생활자에서 이제는 급여를 줘야 되는 사업주 입장에서 봤을 때 그 돈에 대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창업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제일 중요한 거는 체험을 직접 하되 그 비용에 대해서 어떻게 아이템보다도 자금을 끌어들이고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장기적으로 내 식구들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를 좀 더 미래적으로 고민하면 더 좋은 힌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마지막 고민 의뢰자 그녀에 대한 대표님의 솔루션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예. 예. 저는 먼저 초보 창업자와 숙련 창업자 여기로 좀 나눠질 수 있다고 보는데요. 저는 초보 창업자라면 돈이 많은 초보 창업자라면 양질의 프랜차이즈를 하셔도 됩니다. 이때 조심해야 될 것은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이 생명 곡선을 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이프 사이클이죠. 네. 모든 브랜드는 시작할 때가 있으면 완전 정점에 있을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그렇죠. 이렇게 하향세를 그리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미 한물간 브랜드를 하면서 시행착오를 겪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 이 브랜드를 시작할 때인가 그만둘 때인가 이거를 좀 판단을 하고 브랜드 결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저는 돈이 없으신 분들은 프랜차이즈는 쳐다보지도 맙시다. 내가 좀 힘들어도 내가 정말 한 달이 안 되면, 두 달이 안 되면 3개월이고 6개월이면 어떻습니까? 앞으로 10년, 20년, 30년의 로드맵을 잡아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 가치를 직접 내가 가지고 있으면 비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가치로 창업을 진행하신다면 저는 창업이 정말 이 인생 후반기에 정말 행복 가치를 만들어주는 좋은 툴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전문가들과 함께 고민을 해결하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솔루션을 들어보면서요. 정말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창업 전략을 세울 때 아주 치밀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네, 근데 아무리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도 우리 교수님이 저번에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유행이, 그러니까 쉽게 제가 표현해서 이게 뭐 3개월, 6개월 텀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변해버리니까 우리가 그 물결을 타기가 되게 힘들어요. 네. 그럼 대표님, 이 변화무쌍한 이 시간들을 예. 훅훅 지나가는 걸 예. 저희가 그 시장의 물결을 어떻게 읽어야 되나요? 네.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네. 사실은 저는 창업을 할 곳이 저는 나는 우리나라 살기 싫어서 미국 캐나다에 가서 창업을 하겠다. 그럼 미국 캐나다 창업 시장을 조사 분석을 해야 되겠죠. 뭐 필리핀에 가서 창업하겠다. 그럼 필리핀 창업 시장을 분석을 해야 하듯이 미우나 고우나 우리나라에서 창업을 해야 된다면 우리나라 창업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네. 이 창업 시장의 명암이 어떤지 시장을 분석합시다, 상권을 분석합시다라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분석할까요? 이거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거를 좀 명쾌하게 정리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먼저 창업을 관심이 있거나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행 취미를 가지셔야 된다고 봅니다. 여행. 근데 경치를 보고 이런 여행은 팔수 넘어서 하면 되고요. 네. 지금부터 하셔야 될 여행은 상권 여행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상권 여행을 하는 방법이 곧 저는 시장 분석의 방법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시장에 가면 지금까지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정말 많이 쳐다봤겠죠. 뭐 어디 유명한 요즘 뭐 2030 여성들이 늘 줄 서고 있는 저쪽 경리단길에 가면 줄 서는 가게와 팔이 날리는 가게 이거 볼 수 있죠. 그 가게에 어떤 사람들이 서 있는가, 즉 소비자가 누구인가를 항상 보는 연습을 해야 되겠죠. 여기는 남자가 서 있어, 여자가 서 있어, 부자 소비자가 서 있어, 가난한 소비자가 있네. 여기는 10대가 서 있어. 소비자가 과연 누구인가? 이들은 과연 어디를 가려워하는가? 이거에 늘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게 첫 번째 중요하고요. 소비자들은 창업자들에게 늘 지갑을 열죠. 두 번째는. 그래서 이 창업자들은 과연 어떤 표정으로 사업하고 있는가? 외식업 창업자는 판매업, 서비스업, 아니면 1층 창업자는 2층 창업자는 탑층 창업자는 1,000만 원 창업자는 1억 원 창업자는 10억 원 창업자는 이런 창업자가 누구인지를 좀 보는 창업자는 시장에서는 임차인들이죠. 세 번째, 이 창업자들은 누구 대상으로 사업하고 있는가? 이 창업자들은 사실은 창업자들의 월세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의 꿈이라고 하는 임대인들이죠. 네. 임대인들이 누군지도 아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창업자들의 아주 소박한 꿈은 내가 10평 김밥집 하나 하면 그 10평 김밥집에서 월세 내지 않고 사업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누구나 임대인을 꿈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저도 아직까지 임차인인데요. 임대인이 누구인지
이 관점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 야 10평 가게 주인이 되려면 야 요즘 뭐 서울의 마곡지구는 분양가가 1층에 얼마라는데 10평 가게 주인은 얼마 정도 돈이 있어야 되는가 이런 거를 아는 시가 아주 중요하고요. 네 번째는 이런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돈 버는 사람도 있습니다. 시장에는. 그래요? 심지어 이분들은 창업자들이 창업해서 실패하면 더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그 틈새가 뭐예요? 이를테면 네. 이분들 같은 경우는 전국에 한 13만 개 가게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창업자와 이런 건물주, 즉 임대인 사이에 있는 부동산 중개업소분들이 있죠. 네. 이분들은 점포를 거래하는 거래세로 먹고 사시는 분들. 그렇죠. 사실은 한국의 부자들 같은 이런 책들을 보면 한국에서 부자가 되려면 부동산과 연관되지 않은 부자는 없었지 않습니까? 네. 창업과 부동산은 늘 가까이 있죠. 네. 근데 그 부동산을 거래하시는 사장님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창업 시장의 동향을 아는 건 너무 그래서 이분들의 거래 동향 시장 보는 거 정말 중요하고요. 또 하나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있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시장을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사실은 유명한 상권이다 그러면 늘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아까 4,850개 브랜드를 3,800개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운영을 하거든요. 뭐 그 중에 한 회사가 우리 소유준 씨 남편 같은 이런 분이 운영하시는 브랜드가 한 40개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요즘 어떤 브랜드를 런칭하고 어떤 브랜드를 접고 있는가 이런 거 보는 거 아주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아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꿈은 임대인들을 대상으로 먹고 사는 시장도 있습니다. 다름 아닌 부동산 관련 시행사, 시공사, 분양대행사 이 부동산 디벨로핑 시장도 늘 같이 보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 6가지 시각을 가지고 상권 여행을 가신다면 이게 곧 돈의 흐름이자 창업 시장의 바로미터를 느낄 수 있는 거죠. 네. 늘 이 관점으로 이 시장 조사를 하신다면 아 우리나라 시장의 온도가 지금 어떻다 이런 게 좀 체계적으로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지금까지 그녀들의 고민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들을 공유해봤는데요. 교수님, 우리 여성분들에게 응원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위험하고 모호하고 불확실성 이거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과 용기 또 기회를 가지면은 집착을 해야 됩니다. 또 헌신적인 몰입이 있어야 되고 결단성 이게 창업가의 정신입니다. 이러한 정신으로 매진한다면 지금 우리가 지적한 많은 어려움도 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 조 팀장님 제 옆에 계신 것만으로도 전 좋았습니다. 아, 저도 영광이었습니다. 근데 저 대표님이 나오는 바람에 너무 말씀이 없으셨는데 아니 뭐 오늘은 창업 분야다 보니까 네. 뭐 저보다는 이제 창업 분야의 전문가가 또 이야기해 주는 게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옆에 있는 게 좋다. 자, 우리 직업 전문가로서 예비 창업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실제로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틈새 시장을 좀 노리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실제로는 예전에는 이제 파레토의 법칙에 의해서 이제 선택과 집중, 그래서 역량을 해서 20%가 80%를 먹여 살린다라고 하겠지만 요즘은 이제 롱테일 법칙에 의해서 나머지 80% 내에서 찾아라고 하죠. 그래서 초반에 이제 아이템을 이제 선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아이템은 언제든지 바뀌고 또 누군가에 의해서 따라잡히게 되는 형태가 이제 많이 띕니다. 따라서 정리하면 일단 아이템도 중요하지만 타겟 오디언스 즉 정확하게 대상을 이해하고 아까 말했죠 외부에서 바라보는 고객과 실제로 그거를 이용해서 구매로 이어질 수 있는 이런 소비자층의 실제적인 내부 이제 고객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보게 되면 이러한 고객 니즈층에 의해서 핵심 서비스를 좀 개발해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 모든 것들이 프랜차이즈에서 모든 것들을 자기의 전문성을 보다는 어찌 보면 누군가가 시키 준 그대로 따라가게 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직업 측면에서 본다면 자기의 개발과 좀 더 롱런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핵심 서비스를 또 자기가 직접 했던 직무와 좀 더 체험했던 것을 연관시켜서 좀 개발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좀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매번 이제 아이템 여러 가지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투자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더 중요한 것은 자금 운영에 대한 계획을 좀 더
치밀하게 좀 세워야 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네. 실제로 아이템은 좋으나 나중에 자금 운영에서 실패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돌발 상황을 대비해서 준비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일단은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바둑명언에 이런 말 있죠. 장고 끝에 악수 온다고. 너무 오래 생각하다 보면 지금 아이템들은 계속 그 바뀌다 보니까 너무 빨리 하지도 말고 적절한 타이밍에 그러한 자기 했던 시간과 노력을 그거를 빨리 하고 싶으면 그만큼 빨리 뛰어들어서 직접 체험하고 그에 대해서 직접 얻어서 확신을 갖고 기업가 정신으로서 뛰어드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 저희와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나요? 예, 즐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여성 창업 그러면 다들 요즘 창업 그러면 긍정적인 키워드보다 부정적이고 힘들고 실패하고 이런 얘기가 많이 회자되는 게 사실입니다만, 이런 불황일수록 저는 창업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창업으로 창업자, 특히 여성 창업자가 행복해야 된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선수 창업자의 결을 좀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초보 창업자, 선수 창업자 시장에 나가면 선수 아마추어 늘 구별하는 게 아주 그냥 늘 이렇게 몸에 배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선수 창업자들 치고 그 바닥 업력 10년 미만 창업자는 없습니다. 뭐 우리 경제학에서 1만 시간의 법칙 이런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최소한의 그 분야에 10년 이상의 내공을 쌓다 보면 늘 선수 창업자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여유와 미소가 가득합니다. 돌아서면 치열합니다. 선수 창업자들의 고객이 좀 돼드리는 게 좋겠다. 그런 다음에 고객은 어떻게 돼드리냐? 내가 직접 가서 구매를 해드리면 되죠. 이런 부분들을. 네. 그래서 그 선수 창업자의 컬러, 스타일, 패턴 이런 부분들을 좀 잘 따라하기부터 하신다면 이 창업 시장에서 진정으로 행복한 여성 창업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왠지 네. 대표님 말씀드리니까 뭐 저 얼른 금방 해가지고 막 환한 미소 지면서 뭔가 창업할 것 같아. 어서 오세요 이걸로. 네, 답변 네. 잘 들었습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꾸며나가는 그녀의 연구소. 현재 고민이 있는 여성분이라면 주저하지 마시고 그녀의 연구소에 의뢰해 주십시오. 자, 여성이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저희가 여러분들의 사연을 두고 전문가들과 함께 솔루션을 직접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고생해 주신 세 분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요, 창업에 대해서 더 다채로운 이야기와 다양한 정보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내일은 어떤 내용이 준비되어 있나요? 일단 내일은 창업을 앞둔 여성들에게 개론을 이 교수님과 이렇게 전문가들하고 이렇게 풀어보는 네. 이런 시간을 가질 예정이고요. 내일 그녀가 왔다 시간에는 창업에 성공한 여성분을 네. 직접 스튜디오에 모셔서 그녀의 노하우를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할게요. 네, 내일도 기대해 주시고요. 파종을 할 때요, 씨앗이 점점 줄어드는 게 아까워서 조금밖에 뿌리지 않는다면 수확하는 것도 그만큼 적을 수밖에 없겠죠. 반대로요, 씨앗 뿌리기를 게을리하지 않고 아까워하지 않는다면 그만큼 또 많은 수확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어떤 일이든 기대하는 결과가 있다면 그것을 수확하기 위한 희생을 지불할 그런 각오도 마련이 돼 있어야 할 텐데요. 지금의 이 희생이 참 고통스러운 분들 많이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미래 보상을 생각해 보신다면요,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콤하다는 그 말이 와 닿으실 겁니다. 달콤한 열매를 얻고 싶다면은 내 몸 하나 고생하는 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이 돼요. 네. 그 희생을 조금 더 즐겁고 행복하게 견뎌낼 수 있는 그 방법은 저희가 해결해 드릴게요. 네. 자, 그녀들의 휴먼 스토리 내일도 계속됩니다. 네,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